마음챙김은 왜 잘못된 번역일까? 안녕하세요. 우리는 명상이나 심리치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를 아주 당연하게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만약 이 마음챙김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잘못된 번역이었고 오히려 명상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해 온 이 단어에 숨겨진 7가지 문제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문제일 첫째는 수행상의 혼란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간단한 실험을 해보시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 첫 번째 지시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온다고,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간다고 마음챙김하세요. 어떠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챙기라는 건지, 마음을 챙기라는 건지, 수행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곧 챙겨야 할 대상이 두 개가 되어버리죠. 이때 챙겨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이번엔 두 번째 지시입니다. 숨이 들어오면 숨이 들어온다고, 숨이 나가면 숨이 나간다고 숨을 알아차리세요. 어떤가요? 의미가 훨씬 명확하지 않나요? 이것은 첫 번째 수행 실제적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원음 사띠에 없는 마음이란 용어를 하나 첨가해서 2층 집의 복합어로 번역한 탓입니다. 문제의 두 번째는 범주의 오류입니다. 초기 불교의 핵심 수행인 사념처는 몸, 느낌, 마음, 현상. 이 4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관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이 4가지 다양한 대상이 마음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현상에 대한 마음챙김.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한 명상의 영역을 모두 마음 하나로 제한시킵니다. 이것은 결국 일체를 마음 하나로 귀결시키는 대승유식 불교의 일체유심조와 같아지면서 초기 불교의 명상수행 입장이 변경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불교 고유한 분류체계인 염처경의 4가지 수행체계가 해체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좋아요, 마음챙김. 당신은 어떤 마음을 챙길 것인가요? 사실 마음은 계속적으로 쉬지도 않고 변하는데 여기서 당신은 어떤 마음을 챙기는 것일까요? 대답하라고 하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문제 3셋째는 임상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이런 혼란은 상담 현장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울한 생각을 반복하는 환자에게 그 생각을 마음챙김하세요라고 하면 환자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사이에서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세요라고 할 때 훨씬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겉포장은 파란 색깔의 마음챙김을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챙김보다는 빨간색의 알아차림이란 용어를 더 잘 사용합니다. 이렇게 서로 안팎이 모순된 채로 동거하는 수박입니다. 문제사 넷째는 연쇄적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번역하는 이들이 사띠와 늘 함께 다니는 짝꿍인 삼파잔나, 분명한 알를 알아차림으로 잘못 번역한다는 점입니다. 코끼리 비유에서 보듯 사실 알아차림 사띠는 직접적이고 부분적인 특별한 경험이라면 쌍파잔나는 무아나 무상과 같은 전체적 특성을 통찰하는 보편적 판단을 의미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개별적 사띠와 전체적 쌍파잔나를 혼돈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두 번째 단추까지 어긋나는 연쇄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제오 다섯째는 초기 불교 교리의 훼손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번뇌일 뿐 붙잡아 소유하고 챙겨야 할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을 중시하죠. 결국 변하지 않는 마음을 설정하는 마음챙김이란 용어는 초기 불교의 핵심 사상인 무상과 무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교리적 훼손을 낳습니다. 문제육 여섯째는 서로 다른 수행 문화의 철학적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번역어가 등장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한국 불교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선의 화두 챙김이라는 용어의 아류적 변형입니다. 화두를 챙긴다는 것은 변치 않는 근본 마음, 대승불교의 불성에 근거한 변함없는 본래 면목의 가나선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번역하는 순간
이것은 간화선의 고유한 용어를 무단 차용입니다. 그것은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대승유식 불교나 간화선의 명상 수행이 됩니다.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 챙김이라고요? 어떤 마음을 챙기시나요? 제 질문에 답변을 해보실래요? 마음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어떤 마음을 챙길 것입니까? 반대로 만약에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생기었나요?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7 7번째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딘가요? 어떤 나이 드신 분께 물었습니다. 마음 챙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를 이루고자 챙김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음 챙김은 하지 않고 이제는 마음 비움을 하지. 마지막으로 챙긴다는 말은 우리도 모르게 소유하고 축적하려는 자본주의의 논리와 닮아 있습니다. 명상의 본질이 비움과 내려놓음에 있다면 챙김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뭔가 챙기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7가지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수행의 혼란부터 교리의 왜곡까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수행의 본질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제는 명상 용어에 주의 깊게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단어 하나가 우리의 수행과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